아이고 무서워. 뭐야? 여태까지 마이크 꺼져 있었네? 아기우겨 키키키을 선아선아 오방화.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이렇게 몇 자, 오늘은 무서운 게 딱선준 2 하는 날이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자님들이 뽑으시다가 너무 무서운 게 있었다고 하시는데 과연 선아선아 오. 진짜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저희 편집자님들이 그냥 겁쟁이인 것인지 오늘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보면 좀 어때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약간 혐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게 딱선주 2. 끝나면 어깨 터는 거. 아이고 무서워. 자, 기센 사람이 귀신 많은 기숙사에 살면 안녕하세요. 시참 컨텐츠는 잘 참여 뭐야, 안 하는데 오늘 다 같이. 백수가 되어 치킨을 받고 싶은 순돌입니다.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대를 다녔어요. 예대답게 학교 자체에 귀신이 많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저는 귀신을 살면서 본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도 딱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연 계열 쪽이라 밤새 제작 수업을 하는 날이 많아 1학년 때부터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2인 1실이었고 저는 평소 친했던 동기 언니랑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그 언니는 평소 연습하면서도 새벽에 귀신을 자주 보기도 했고 가위도 엄청 자주 눌렸어요. 같이 방을 쓰는데 언니는 항상 잠을 설치고 저는 쿨쿨 잘 자는 기묘한 날들이 계속되었죠. 하루는 제가 낮에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밤새서 연습하고 수업 듣고 온 언니가 거의 반죽음 상태로 방으로 왔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 같아 보였죠. 언니는 바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누구야? 나 1시간 있다가 또 연습 깨야 되니까 깨워주라. 헐, 네. 언니 주무세요. 하고 나서 언니는 진짜 쓰러지듯 잠에 금방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과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언니가 한 10분 자다가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언니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왜 벌써 일어나세요? 10분밖에 안 잤다고? 난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길래 아, 이 언니 또 가위 눌렸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가위 눌려서 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너무 소름 끼쳤다길래 무슨 내용이냐 물었죠. 저희 기숙사 바로 옆방에도 동기가 살았는데 언니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방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는 내가 들어오면서 문을 안 닫았나? 옆방 애가 놀러 왔나? 생각했대요. 그리고 진짜 그 옆방 동기 목소리로 자고 있는 언니한테 말을 엄청 걸었다고 합니다. 왜 벌써 자고 있냐? 연습 어디까지 나갔냐? 등등. 평소에 물어보는 것 같은 질문을 하길래 나 자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얘 진짜 걔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방 언니는 작은 피규어 모으는 걸 좋아해. 소니 엔젤 같은 인형들을 모았는데 자꾸 그걸 들었다 놨다 하고 언니 책상 서랍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언니 이건 뭐예요? 언니 여기엔 뭐 있어요? 언니 이건 뭐예요? 자꾸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더랍니다. 그것도 체감상 30분도 넘게. 언니는 얘 귀신이구나. 가위 눌린 거구나 싶어서 일어나려 하는데 귀신은 계속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언니 귓가에 대고 언니 걔 땡땡이 어딨어요? 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가위에서 깬 것이었고 그 얘기를 들은 저도 살짝 겁이 났지만 옆에서 과제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네 이러고 말았죠. 저희 방 언니는 그 뒤로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를 놓고 잤어요. 신기하게도 십자가 놓고 나니까 가위 눌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좋아했었죠. 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뒤로도 귀신 한번 보지 못하고 가위 한번 눌리지 못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지치는 학기 말 저도 밤새 연습하고 나서 바로 시험 보러 갔다가 기숙사로 털레털레 돌아왔어요.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녁엔 다시 연습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잠깐 낮잠을 자야겠다 했죠. 그런데 분명 잠에 든 것 같은데 자는 게 아닌 이 기분은 뭐지? 설마 이게 가위라는 걸까? 그래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것이었습니다. 꼼짝 안 하는 몸, 정신은 깨어있는데 몸은 굳어있는 그 느낌이 너무해도 생소했습니다. 무섭기도 하면서도 신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호달달 이게 가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방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옆방 동기의 목소리가 들렸죠. 능능아,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너 저거밖에 안 보여? 빨리 일어서 봐봐. 창문 밖에 봐봐. 땡땡아, 저거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지금 창밖에 사람 떨어지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자꾸 창밖을 보라는데 전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소리는 저한테 한참을 소리 질렀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길래 사실 짜증도 좀 났지만 그래 봐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눈꺼풀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실눈이 살짝 떠지더라고요. 누운 상태로 실눈을 살짝 떠서 창문을 보니까 정말로 여자 한 명이 뚝 떨어지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목소리는 깔깔 웃으면서 계속 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뭔가 별 생각 없었어요.
아, 이게 가위구나. 가위 자주 눌리는 사람 힘들겠다. 졸라 피곤하겠네. 얘는 왜 옆방 동기 목소리로 말하는 걸까?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뚜벅뚜벅 제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 이제 끝인가 했죠. 근데 잠시 뒤에 바로 문 여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발소리도 들렸죠. 제 침대 옆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 같길래 실눈 뜬 눈을 최대한 돌려서 힐끔거리며 걔가 서 있는 쪽을 봤죠. 그런데 팬티만 입은 남자 제가 진짜 구라안치고 이런 하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숭한 발그림 죄송. 하지만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웅장한 하체는 미동도 않고 제 곁에 서 있었고 전 언제까지 이걸 봐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귓가에 곧 내기의 캔디? 하는 한숨 소리가 들리곤 저 남자 하체는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전 그리고 나서 가위가 풀렸고요. 귀신도 현타가 왔던 것일까요? 나중에 동기들한테 말해줬지만 다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했습니다. 전 정말 억울했죠. 아직까지도 저 파란 줄무늬 사각 팬티가 눈에 선명한데. 어쨌든 무사히 학교 졸업을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친구들이랑 사주를 보러 갔는데 신점도 같이 하시는 도사님께 제 기가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팬티만 입은 귀신을 보는데 기운이 되게 건강하고 좋다고 가위 같은 거 눌러본 적 많이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가위 안 눌리고 잘 살고 있답니다. 긴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딱 선준이지. 이게 무서운 거 딱 선준이지. 저희 제작진은 재밌었습니다. 자, 부산 기차역에서 겪었던 일. 약간의 거북함주의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9월에 복학하는 슬픈 순돌이입니다. 아마 부산 사시거나 기차 타고 부산 좀 가봤다 하는 분들은 부산역 말고 또 다른 기차역이 어딘지 아실 겁니다. 혹시 몰라 역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듯. 거기서 겪었던 일을 제보합니다. 자, 보시는 분에 따라 거북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세요. 때는 2018년 4월 초. 당시 마블 스파이더맨의 배우인 톰 홀랜드에 미쳐 있었던 저는 어벤져스 개봉 내한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력을 보니 평일이더군요. 2학년이 막 되어 슬슬 교수님에게 욕먹는 것도 작업하는 것도 적응하는 중이었던 터라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선박과였기 때문에 하나 있던 교양 강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타대 친구와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내한 전날 밤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저희는 사람이 아닌 몰골이 되어버렸지만 밤을 새며 버틴 결과 앞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영상 하나를 소리 조그맣게 해놓고 볼게요. 이거 뭐죠? 홈홀랜드 만난 건가? 그 누구였지? 로키 아니에요? 로키? 톰 홀랜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히들스턴 아닌가? 갑자기 갑자기 연예인 등장. 갑자기 할리우드 연예인 등장. 와. 자, 아무튼 사인도 얻지 못했고 친구는 준비한 선물도 주지 못했지만 그들의 실물을 봤던 것에 감탄하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그 역까지 가는 기차를 예매하는데 6호 칸에 아무도 없더군요. 태생이 아싸인 저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며 6호 왼쪽 제일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친구와 나란히 예매를 했었습니다. 기차를 타자마자 피곤했던 친구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가다가 저는 순간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워낙 잠기가 밝고 예민한 터라 주변에 누가 소근거리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잠에서 잘 깨거든요. 눈을 개슴칠에 뜨고 보니 출발할 때는 텅 비어있던 기차 안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대각선 앞쪽에 앉아 계셨던 그분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자꾸 뭐라고 중얼대셨습니다. 뭐 누가 탔나 보지 하고 무시하고 다시 자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통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밤새서 짜증나는데 도대체 무슨 매너야 싶어서 눈을 힘껏 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지? 내 팔 어디 있지? 내 팔 어디 있지? 네팔은 이제 그 중동 아시아 쪽에 있죠. 인도 위에 있는 게 네팔 아닌가? 잠이 덜 깬 저는 나라 네팔을 말하는 줄 알고 취하신 분인가? 네팔이 왜 여기 있어? 지도를 보던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했네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네팔 어디 있냐고 중얼거리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한마디 할까 하고 눈치를 보다 슬쩍 눈을 떴고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오른팔이 없고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비명도 못 지른다고 하죠. 저는 그 팔에 시선이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봤을 때 오른팔에 잘린 부분이 깔끔하지 못하고 약간 억지로 뜯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며 아니 왜 가만히 있어 도망가 멍청아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그게 참 어렵더군요. 머리도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속 자신의 팔이 어디 있냐고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다 갑자기 앞쪽에 멈춰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눈이 마주친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다시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덜컹 하는 느낌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둘러보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친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창밖을 보는데 역에 도착했지 뭐예요. 급하게 친구를 깨워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차역을 나가면서 그 일이 계속 떠올랐는데 혹시 지독한 악몽을 꾼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라 조금 무섭기도 했음. 친구는 근처에 살아서 걸어갔고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주셔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악몽을 꿨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진짜 그런 꿈을 꿨냐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진지해진 어머니가 의아했던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 그 역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래로 나오는 사고에 대한 내용은 보는 분들에 따라 거북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려요. 90년대 초쯤에 그 역에서 기차가 구덩이 아래로 빠져버린 전복 사고가 일어났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신문에 날 만큼 큰 사고였다. 어떤 객차는 특히 피해가 심했다더라.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며 폰으로 사고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근데 93년대에 진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 사망자 대부분이 6호차에서 나왔고 객차 앞쪽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뜯겨진 팔다리가 철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헉! 오, 진짜 무섭다. 오, 소름 돋는데? 오늘 이번 거 왜 이렇게 다 무서워, 진짜로? 약간 공포 전문 유튜버에게 넘겨야 될 것 같이 무서운데? 나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토미 딜스톤 볼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무서워. 무서워. 자, 다음 이야기. 새해 들어 살면서 겪은 소름 끼치는 집주인 이야기. 이번에는 정말 실화입니다. 또 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겪은 이야기. 이 실화에는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문자 사건, 퇴출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약 3달 전 저는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 살고는 있는데 결론은 집주인이 이상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말이죠. 집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굳이 알 필요 없는 정보이지만 처음 입주하던 날 집주인이 먼저 말을 걸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비슷한 또래인 것부터 해서 서로의 취미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너무 잘 대해주시고 집주인이 이렇게 또래일 수가 있나? 와, 개부럽다. 엄청 부장가봐. 너무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 절대 집주인과 친해질 일은 없어 보였는데 너무 신기했죠. 안타깝게도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60대 순돌림. 그럴 수 있구나. 순돌이가 젊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순돌이는 무조건 젊을 것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살았네. 자,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아요? 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다 주시고 그 문자 사건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집을 다시 옮겨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집주인에게 이사 가야 한다고 통보했다가 집주인이 최소 2년은 살아야 하는 게 법이라면서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법은 지켜야 하니 개인적인 사정은 미룰 수밖에 없었고 제가 무지했다는 것은 일이 있은 후 한참 뒤에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개인적 사정은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때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하고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이 문자 사건입니다. 저의 무지로 인해 이사를 실패했지만 그래도 넘치는 집주인의 배려 속에서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괴상한 글자 가득한 문자가 왔고 몇 시간 뒤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택배를 보내다니 무슨 일이지? 싶으면서 처음으로 집주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너무 놀라 모든 걸 없애버려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집주인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해할 수 없지만 집주인은 저의 집에 굉장히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근데 약 한 달 동안 집주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저는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소식이 없던 동안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퇴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집주인이 저 아닌 다른 몇몇 세입자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입자들이 있던 장소에 알 수 없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집주인이 한동안 연락 없는 틈을 타서 직접 확인하러 갔고 결과가 정말 이상한 게임인지 장치인지 모를 괴상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만든 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처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좀 특이한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듣긴 했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듯이 각자의 취향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착오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저의 무서움과 의심은 가라앉지 못한 채로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집주인은 다시 문자와 편지 그리고 택배를 반복해서 보내고 저는 무서웠지만 하나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러는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 저도 적당히 대답해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몇 번은 무시하다가도 혹시나 들켰을까봐 집주인에게 티를 내보긴 했으나 집주인은 알아채리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다행일 건가요? 계속 증거를 모으기 쉬워졌으니. 증거로 모아둔 편지입니다. 저의 이름만 모자이크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택배는 물론 문자 등 다양하게 모아두었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해서 피해 입게 될까봐 이것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구만. 얼마 전에는 집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왜 저는 항상 소문으로 듣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집주인의 저와 관련한 공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너무 소름 끼쳤지만 사실 확인과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집주인이 없는 틈을 가보았습니다. 집주인의 열쇠를 몰래 훔친 적이 있는데 물론 나쁜 행동이지만 그 사람도 저의 집에 무단 침입 자주 했으니 정당방위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집주인의 집에는 저의 사진이 많이 도배되어 있고 재단은 물론 이상하고 괴상한 것들이 가득한 방에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괴상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수집하려 왔기 때문에 정신을 가다듬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리더니 친구로부터 지금 집주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집주인의 집에서 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가던 조라가 참던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노크를 하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집주인 열쇠가 너무 티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집주인도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알아차린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생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의 생일이었고 집에는 친구 한 명이 놀러와 같이 생일을 즐겼습니다. 역시나 집주인은 또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집주인을 반겨주고 와줘서 고맙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다행히 별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집주인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쇠 때문이라기엔 시간이 흐른 뒤라 그 사람이 알 리가 없다 생각했고 예상으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친구도 저희 집에 있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얼른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지 집주인은 눈치 없이 제게 지속적인 집착 문자와 선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쉽게 되고 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집주인의 집착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소설, 게임에서나 보던 일인데 힘드네요. 여기까지 제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친구가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소름주의. 집주인의 방에는 제 친구의 얼굴이 한가득 붙어 있었고 괴상한 물건들이 가득한 재단이 꾸려져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집주인이 친구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대야만 했고 이 사진은 열쇠를 들킬 뻔했을 당시의 사진이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친구네 집에는 집주인이 언제 들어와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CCTV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 친구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른 그곳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제 친구가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주세요. 아쉽지만 문대는 내 친구인데. 무서운 게 딱선준. 다음 제목은 SB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바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하의 매뉴얼을 잘 읽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 갑자기 화면이 끊기거나 노이즈가 끈다면 그것은 플랫폼의 문제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앱을 종료했다 켜주십시오. 대부분은 재접속 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선바방송은 순돌들을 환영합니다. 공지 없는 합방이 생길 경우 게스트에 대해 의문을 갖지 마시고 게스트가 떠날 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선바방송은 늘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선바방송입니다. 공지 없는 휴방거에 패닉과 불안 상태에 빠졌다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서버를 재부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켜졌는데 선바님의 분위기가 낯설다면 선바님과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뒤로 가기를 환영합니다. 고액 쾌척은 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도움됩니다. 문단 간 간격이 이상한 항목은 따르지 마십시오. 미확인 항목을 따르지 마십시오. 어서오세요. 선바방송입니다. 방송송이 끝난 후에도 방송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침착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순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연주 리스트에 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곡이 연주되기 시작하면 잠시 볼륨을 끄고 화면 밝기를 낮춰주십시오. 이상 현상 발생 시 카페로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점점. 이상이 생긴 항목은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마십시오. 11점. 깨끗한 채팅 매너는 기본입니다. 물타기를 자제해 주시고 채팅을 치기 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물타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2점. 4시를 기다리십시오. 순돌들을 위한 매뉴얼은 늘 그곳에 존재합니다. 13. 순돌들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항목. 15. 깨끗한 선바방송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6. 다 읽으셨다면 드래그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오, 어서오세요. 선바방송입니다. 선바방송은 당신들을 늘 환영합니다. 외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서버를 재부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서버가 현세가 아닐 수 있으니. 미약인 항목을 따르지 마십시오. 누군가 개입 중인가봐. 방송송이 끝난 이후에도 방송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침착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순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바님이 아닙니다. 자, 물타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한 것은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나폴리탄 괴담인가요? 잘했다, 근데. 잘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참신하고 좋네요. 제가 이분도 일단 치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귀신.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선반님 오늘 밤에 주무실 수 있겠어요? 와, 어느 날 진짜 유튜브네? 나는 집에 혼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다니 왠지 무서워졌다.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귀여운 나를 혼자 두다니 정말 너무해.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다. 너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입으로 시계 소리 내는 거. 오호, 무서워. 오, 오. 깜짝이야. 잘 만들었다, 근데. 얘기도 괜찮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프 스퀘어까지, 완벽했어요. 이게 진짜 제일 무섭다. 한 번 더 볼까요? 근데 진짜 밤에 선반님 보면 놀라지 않을까? 소리 갑자기 뚝 끊기는 거. 어느 날 나는 집에 혼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다니 왠지 무서워졌다. 날. 이렇게 귀여운 나를 혼자 두다니 정말 너무해. 그런데 저 갑자기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글씨가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다. 너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입으로 시계 소리 내는 거. 연출. 좋아요. 그럼 이 소리는 대체? 선반님인데요. 밤에 깜짝깜짝. 이번엔 안 놀랐다. 아까 전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시각적인 그 효과가 있습니다. 유혈, 기괴한 그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화입니다, 만화. 실제로 경험한 실화시라고 합니다. 양심에 손을 대고 맹세.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순돌입니다. 이번 시참을 통하여 제가 겪은 사실은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무서운 경험에 대해 그려보려 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2019년 여름으로 갑니다. 오, 2019. 야호링! 때는 종강을 앞둔 어느 날 대학 4강 시험을 보기 위해 전철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 생각보다 전철역에 빨리 도착해서 어쩌나 싶던 참에 마침 배도 고프고 시간도 여유 있겠다. 햄버거를 먹으러 역 근처 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롯데리아. 역 근처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가려면 옆에 있는 큰 골목을 지나야 하는데 그 골목 안에는 처음 보는 천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식품, 액세서리, 금리빨. 나 전당포한다. 그 천막에는 액세서리를 판다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런 액세서리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무언가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분이라면 대중적인 곳보다 오히려 저런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레어템을 수확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골목은 역세권이라서 앞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기도 하고 근처에 파출소도 있는지라 안심하고 레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장사하시네요? 쓱. 어서오세요. 천막 안에 들어가자 인상 좋은 주인분이 반겨주셨습니다. 발음이 어색하고 살짝 어눌한 게 한국분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천막 안 진열대에는 동양적인 장신구들과 소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 보고 예쁜 디자인이라서 뭘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위를 보니 천막 천장에 걸려있던 드림캐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림캐쳐는 악몽을 막아주는 부적인데 문 까면서 오컬트나 귀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생각하는 남의 이과라 평소엔 무시했는데 유독 그날은 그 드림캐쳐가 눈에 밟혔습니다. 드림캐쳐를 유심히 보던 저에게 주인분이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학생, 혹시 악몽 자주 꿔요? 사실 저는 악몽을 많이 꿉니다. 일주일 꿈을 꾼다 하면 5일이 악몽입니다. TV에 나온 범죄자에게 쫓긴다던가 어두운 독방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던가 근데 그냥 이 정도가 끝이지 저 혹은 누군가가 죽는다던가 피를 본다던가 그런 꿈은 꾼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가끔. 그럼 드림캐쳐 어때요? 악몽을 막아줘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 학생이니까 1,500원 깎아줄게요. 치컹. 저는 잔악계입니다. 악몽을 막아준다는 건 믿지 않았지만 딱히 그런 능력이 없어도 방에 장식해두면 보기 좋고 뭔가 방에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기분 좋게 드림캐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드림캐쳐를 벽에 걸었습니다. 처음엔 할인에 유혹당해 산 드림캐쳐지만 방에 걸어놓고 보니 보면 볼수록 인테리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진짜 잘 샀다! 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올해 이쁠 맞는 꿈 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드림캐쳐를 방에 걸어두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피곤하기도 했고 정말 악몽을 막아주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드림캐쳐를 산 이후로는 오히려 악몽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쫓아오기만 했다면 이제는 흉기를 들고 죽일 기세로 달려들거나 그냥 갇히기만 했었다면 이젠 갇혀서 산소 부족으로 숨 막혀 죽거나 악몽은 무조건 제가 고통스럽게 죽는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악몽이 심해졌다 해도 저만 나오고 저만 죽으면 좋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니 제 가족, 친구, 심지어 좋아하는 연예인들까지 그 악몽의 대상이 되니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보통 이때부터는 그 드림캐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저는 꼴에 자존심이 뭐라고 한낱 장식품이 인간의 심리와 정신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며 그냥 그대로 두었고 이런 이상한 악몽을 자주 꾸는 제 자신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악몽에 시달린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악몽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꿈에서 저는 관광버스를 타고 산 근처에 있는 펜션에 가고 있었습니다. 부릉부릉 신난다. 서울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에이! 그 관광버스에는 저 포함 5명이 있었는데 서로 욕하면서 즐겁게 얘기한 걸로 봐 절친관계였나 봅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의 구도는 대충 이러한데 저는 2번째 칸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짐 풀고 놀아. 네가 죽였어? 첫 번째 칸에서 이상한 말이 들렸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섬뜩한 말이었지만 저는 친구들이 장난친 줄 알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옆 칸엔 그 누구도 없었고 다녀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흠뻑 젖은 모습으로 숙소로 돌아온 게 기억나는 게 아마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놀다 온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한 친구가 머리를 말리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남은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기 화장실에 간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서 화장실에 달려갔더니
그 친구가 주저앉아 화장실 첫 번째 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있길래... 그 칸에는 토막난 시체 더미가 변기 안에 팔다리가 뒤섞인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은 웃고 있고 공허한 초점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빨리 누가 경찰 좀 불러! 네가 죽였지. 뒤를 도는 순간 친구들 전부가 저를 저런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며 네가 죽였지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너네 이게 장난으로 보이... 어? 그때 본 거울의 제 모습은 피투성이의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가 죽였지. 네가 죽였지. 그 모습을 본 순간 진짜 세상 어지러워지면서 귀에는 계속 네가 죽였지라는 말이 괴기하게 여성 남성 유아 노인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네가 죽였지. 네가 죽였지. 그리고 주마등이 머릿속에서 스쳤는데 제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내가 죽였어 외치며 칼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 소리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악몽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귀에선 계속 네가 죽였냐는 환청이 심정 소리와 함께 섞여 들렸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딸 무슨 일이야. 제 비명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아빠를 보고 그제서야 악몽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말 좀 해봐. 네가 죽였잖아. 그 환청을 듣는 순간 드림캐쳐를 가지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소리 지르며 집 근처 쓰레기 투기장으로 달려가 드림캐쳐를 쓰레기 더미에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냥 태워버릴걸. 그렇게 그 드림캐쳐는 저에게 먹 같은 악몽만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드림캐쳐를 버린 뒤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똑같습니다. 악몽의 강도는 전혀 낮아지지 않고 여전합니다. 아, 나 어째서 완전 미칠 지경입니다. 몇 번 꾸다 보면 적응되겠지 했는데 적응은 무슨, 그날 새로운 악몽 스토리에 적응할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다간 진짜 제 정신과 멘탈이 버티질 못할 것 같아 오컬트에 관심 있는 친구와 같이 용하다는 무당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안 믿나 했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런 건가 봅니다. 무당님께 드림캐쳐 사진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영가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확실히 안 좋은 기류가 그러긴 하네. 무당님이 드림캐쳐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이미 사용한 드림캐쳐라 누군가의 악몽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고의로 이 드림캐쳐의 악몽을 꾸게 뭔 짓을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듣고 나서 할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꾼 악몽들이 누군가의 악몽이었다면, 그 사람과 제가 같은 꿈을 꾼 거고 그게 아니라 뭔 짓을 한 거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봐, 부적 하나 써줄게.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거 싸게 준다 해서 덥석받고 그러지 마. 공짜로 뭔가를 바라는 건 신이 노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야. 이유라도 알았으니 그만 무당집을 나가려 했는데 무당님이 혹시 모르니 부적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덥석 사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또 딴 데 가면 부적 사지 말라고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저기 아가씨. 네? 아가씨 당분간 상갓집이나 응급실 가지마. 뭐가 같이 딸려서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악몽보다 더 무서운 말을 듣고 무당집을 나왔습니다. 무당님이 주신 부적은 악몽을 대신 가져가는 부적이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태워서 소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악몽은 여전히 꾸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는 와중에 또 그 악몽이 떠올라 계속 등에 소름이 돋았네요. 만약 드림캐쳐를 팔았던 천막 주인을 다시 만난다면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한테 대체 뭘 판 거냐고. 오, 사진! 오, 무서워! 이거예요? 무서워! 소름 돋아! 이거 차인표 아저씨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 문에도 붙어 있는데? 무서워!
무섭다. 나 이 마지막 사진에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오싹했다 진짜. 거기다가 차인표라 가지고 우리 집에도 차인표 아저씨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뭐라고 써있는지 자세히 봐야겠어. 문이 잘 막아준다는 거겠죠?